네, 안녕하세요. 라즈베리 파이 제1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즈베리 파이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초창기 알파랑 베타라는 이름의 보드로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알파 보드는 현재 모델 A 계열과 유사한데요. 보드의 크기가 조금 더 크고 이제 여러가지 장치들이 달리지 않은 그런 형태가 많았습니다. 베타보드는 현재 모델 B 계열과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처음 2012년 2월 29일 모델 B가 영국에서 첫 판매가 시작되었고요. 뒤이어서 한 6개월 정도 지난 후에 모델 A가 판매 시작되었습니다. 초창기의 알파 보드는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RCA 커넥터나 HDMI 커넥터, 그리고 USB, 이더넷 포트 같은 게 다 달려있긴 하지만 전원 어댑터도 현재 쓰는 것과 많이 다르고, 또 기판들도 뭔가 살짝 엉성해 보이기도 합니다. 다음 나온 제일 처음 판매된 라즈베리 파이 1 모델 B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생겼지만 GPI도 몇 개 없고, 또 RCA 커넥터가 있다거나 USB도 2개밖에 없는 등 이런 조금 현대 쓰기에는 약간 부족한 그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 당시 CPU는 700MHz였는데 현재에 비교하면 많이 떨어지는 그런 성능인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판매된 모델 A입니다. B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는 없는데 제일 큰 차이는 여기 RJ45 이더넷 커넥터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여기 있는 컨트롤 칩도 같이 보이지 않고요. 그 외에는 이제 크게 차이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음 이제 원 모델 B 플러스라는 게 나왔는데요. 2014년 7월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USB 포트도 늘어났고 GPIO도 40개로 현재와 비슷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USB 전원을 입력하는 부분, 그리고 오디오, HDMI, 그리고 DSI나 CSI 등등 이렇게 요즘에는 나오는 모델도 이 형식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원 모델 A 플러스라는 게 있는데요. A에서 조금 더 발전된 그런 형태이고요. 사이즈가 조금 더 작긴 작습니다. 단 GPIO 개수 같은 건 그대로인데 USB도 그만큼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USB는 여기 메인 칩에서 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이더넷 커넥터가 없다는 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USB를 통해서 이더넷을 연결하거나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세한 걸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A 플러스 같은 경우는 14년도 이렇게 발매가 되었었고요. 스펙을 보면은 GPI가 40개로 26개였는데 여기 보시면은 제일 처음에 26개만 있었죠. 여기에서 40개로 늘어났고요. 마이크로 SD 소켓은 뭐 계속 바뀌었던 거고, 전력 현재는 한 2.5W 이상 쓰긴 하는데, 그리고 오디오도 나아졌다 하고, 그 외에 뭐 특별히 자세한 스펙은 나와 있진 않습니다. A 플러스는 이제 B 플러스랑 비교해서 더 작아진 그런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도 크게 설명되어 있지 않네요. 그러면 역사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여기 1에서 다음 모델 2 모델 B가 나오고, 현재 모델 3B, 현재는 3B 플러스까지 나와 있습니다. 또한 모델 3에서 갑자기 A 플러스를 출시를 했었는데요. 제품 리스트를 보면은 여기에 파이 3 모델 A 플러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B 플러스 요즘 많이 쓰고 있긴 하고요. 그리고 밑에 특이한 제로라는 이름의 보드도 있습니다. 제로를 먼저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매우 작게 생겼습니다. A 플러스도 B에 비해 B 플러스에 비해 작은 편인데 이거의 절반 사이즈로 나온 게 제로입니다. 제로의 스펙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제 코어가 요즘엔 이제 쿼드 코어에서 코어를 보통 4개 쓰는데 1GHz 짜리 싱글 코어를 쓰고 있고요. 램도 512로 조금 작고, 제일 큰 차이라고 생각되는 것 중 하나가
HDMI 포트가 미니 HDMI를 사용합니다. 여기 있는 게 미니 HDMI인데, 그래서 일반 HDMI 커넥터를 사용하면은 사이즈가 맞지 않아서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 외에도 그냥 USB 커넥터를 제가 보던 게 없고, 그냥 USB 커넥터 제가 보통 꽂는 형태가 두 개 덩그러니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는 전원을 꽂기 위한 거고요. 또 하나는 OTG 포트라고 해서 온더고의 약자입니다. 보통 이쪽에 USB 허브를 추가로 꽂아서 사용을 합니다. 또한 40핀 커넥터가 달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달려서 나오진 않습니다. 또 특이한 거는 이쪽에 뒤에 이렇게 핀들이 있어서 이런 걸로 확장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CSI라고 해서 이제 카메라를 연결하는 그런 인터페이스인데 그것도 달려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로가 업그레이드 돼서 제로 W라는 모델이 나왔습니다. 제로 W는 외관상으로는 크게 차이 나는 게 없습니다. 다만 스펙에서 꽤 달라진 점이 있었는데요. 정말 큰 차이점은 제로에서는 인터넷 연결과 관한 부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OTG 포트에 USB 허브를 통한 인터넷 커넥터를 연결해서 사용을 해야 했었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제는 무선 랜이 달렸습니다. BGN으로 이거는 보통 2.4GHz 대역을 의미합니다. 2.4GHz 대역에 무선 랜을 바로 연결할 수 있게 되었고요. 다음 블루투스 4.1 그렇게 잘 쓰진 않지만 4.1도 탑재가 되었습니다. 그 외의 스펙은 이제 이쪽에서 제로와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사실 무선이 추가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이 작은 형태의 보드를 사용하는 데는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라즈베리 파이를 다루다 보면은 인터넷 연결 때문에 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거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되었으니까요. 일단 스펙 3B 플러스 제일 많이 쓰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통 2B 혹은 3B, 3B 플러스를 보통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B 플러스를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1.4GHz의 코드코어 64비트 CPU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펙으로는 이제 ARM V8 버전으로 올라왔고요. ARM의 A 시리즈 그리고 V8 형태입니다. 또 램도 1기가 드디어 기가바이트대 램으로 되었습니다. USB 포트는 2.0 포트 4개가 달려있고요. 이더넷 커넥터도 원래 최대 100메가까지만 지원했었는데 100메가가 아니라 300메가까지 더 속도가 올라갔습니다. 또한 무선 랜은 AC라고 나오는 게 이제 5GHz 대역인데요. 아무래도 앞에 BGM보다는 AC가 탑재되면서 무선 랜도 더 빠른 속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C를 실제로 써보면은 한 80MHz 정도? 네, 거의 100MHz에 준하는 그런 성능을 보여주긴 합니다. 또 블루투스도 4.2 버전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또 HDMI 커넥터, 출력만 되는 HDMI 커넥터인데 이제 출력이라도 되는 게 좋죠. 풀 사이즈의 HDMI 커넥터가 달려있기 때문에 집안 가정에 있는 모니터 등에 바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SCI 카메라, SCI 커넥터라고 해서 제 시리얼 카메라 인터페이스라고도 부르는데 카메라를 연결할 때 라즈베리 파이 전용으로 나오는 필름 케이블이 있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 카메라를 연결할 때 사용하고요. 또 DSI 커넥터라고 해서 디스플레이를 연결할 때 주로 터치 스크린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 걸 연결할 때 사용하는 커넥터. 또 3.5mm 커넥터인데요. 제가 일반적으로 이어폰 같은 거 꽂을 때 사용하는 그 커넥터입니다. 근데 이거는 4극이 달려 있는데 보통 극은 그라운드 왼쪽 오른쪽으로 해서 3극을 보통 사용하긴 합니다. 근데 스마트폰 등에는 4극을 해서 추가되는 건 보통 마이크가 한 극이 추가되긴 하는데요. 여기는 그 마이크가 아니라 비디오 포트가 연결이 되면서 4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었던 제일 초창기에 나왔던 여기 RC 이 단자가 오디오 포트 3.5파디
5mm 커넥터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전원 어댑터 40핀 GPIO가 있습니다. 3B 플러스의 스펙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들어보시면은 인포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더 상세하게 나와 있기는 합니다. 위치별로 한번 보여드리자면은, 여기에서 밑에 USB 4개가 있고 이더넷 포트도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 A/V라고 되어 있는 오디오 비디오 커넥터가 있고요. 카메라를 연결하는 SCI 단자, 그리고 풀사이즈의 HDMI 커넥터, 여기 전원이 들어오는 파워 인풋, 또 디스플레이를 연결하는 디스플레이 포트, 오른쪽엔 GPIO가 있습니다. 또 3 플러스 오면서 여기 핀 4개가 추가되어 있는데, PoE, 파워 오버 이더넷이라고 해서 PoE 햇이라는 거를 씌우면은 이제 별도의 전원 입력 없이 이더넷을 통해서 바로 전원 입력을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더넷과 전원 두 가지 선을 썼다면 그거를 하나로 줄일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위한 커넥터입니다. 또 이런 식으로 모양이 조금 더 세련되게 바뀌었고요. 또 그냥 칩만 있는 게 아니라 뭔가 방열판처럼 생긴 그런 덮개가 추가되었습니다. 제일 많이 비교되는 아두이노와 비교를 해볼 텐데요. 제일 큰 차이는 먼저 라즈베리파이는 아무리 미니라고는 하지만 컴퓨터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OS가 정식으로 올라가고 OS에 따라서 여러가지 작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에 비해서 아두이노는 단순한 마이크로 컨트롤러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한 가지 동작만 위한 게 대부분이죠. 물론 요즘 나오는 아두이노들도 N 계열 칩을 탑재하고 무슨 작은 OS를 올린다거나 하는 그런 여러 종류들이 있는데, 여기서 주로 말씀드릴 거는 우노나 나노 같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비교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ARM의 A 시리즈를 사용하는데요. 아까 보여드렸듯이 여기에 코어텍스 A53라는 칩 계열의 칩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OS가 ARM에도 여러 종류가 나오는데 이 시리즈를 쓰기 때문에 OS가 올라가고요. 보통 아두이노는 AVR 시리즈를 많이 사용합니다. 혹은 ARM의 M 시리즈라고 해서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AVR 시리즈보다 조금 더 비트 수가 높고 성능도 높은 그런 칩을 사용하는 경우도 최근에 잦아졌습니다. 또한 라즈베리파이에서 다양한 언어, C나 C++, 파이썬, 노드.js 같은 그런 언어들을 솔직히 그냥 운영체제가 올라가다 보니까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언어에 특별한 제약은 없습니다. 단 윈도우즈 중에서만 특정하게 사용되는 윈 API 같은 거는 사용하지 못하겠지만요. 그에 비해서 아두이노는 C, 그 중에서도 주로 Embedded C라고 부르는데 그 계열의 언어로 코딩이 가능하고요. 또한 컴파일도 자체적으로 하지 못하고 다른 컴퓨터에서 따로 컴파일해서 올려줘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또 전원 소모량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3B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스펙에 보이듯이 5V 2.5A DC 인풋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와트로 계산하면 이제 두 개를 곱하면 12.5W인데 그에 비해서 아두이노 같은 경우는 5W 혹은 그 미만으로도 동작을 하기 때문에 전원 소모량에서 적게는 2배 혹은 그 이상도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또한 가격입니다. 라즈베리파이, 먼저 아두이노를 말씀드리자면은 정품 보드 같은 경우는 이제 3만원대 하긴 하지만 이제 카피보드라고 부르는 호환보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가격이 몇천원 수준으로 4천원, 5천원 그 수준으로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혹은 크기가 더 작은 아두이노라면은 더 싼 가격에 구매할 수도 있고요. 근데 라즈베리파이 같은 경우는 딴 판매 가격만 놓고 봤을 때 35달러 혹은 뭐 제로 같은 경우는 5달러, 10달러 그렇게 더 작아지긴 했지만 이제 여기에는 가격까지 나와 있진 않은데요.
비록 가격이 줄어들긴 했지만 아무래도 아두이노보다는 살짝 더 비싼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라즈베리 파이는 필수적인 요소가 있어서 다른 거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라즈베리 파이에는 저장 공간이 따로 없기 때문에 반드시 마이크로 SD가 추가되어야 합니다. 근데 마이크로 SD에 대한 가격은 제가 별도라서 그것도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또 뭐 공통적이겠지만 전원 장치 용량이 크기 때문에 전원 장치에 대한 비용도 조금 더 들어갈 거고요. 초기 세팅에 키보드나 마우스가 필요한 경우 없어도 가능하긴 합니다만은 있으면은 아무래도 더 편합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 등 여러 가지 생각했을 때 아무래도 아두이노보다는 가격이 조금 더 비싼, 작게는 두세 배 이상, 보통 막 10배 이상도 차이 날 수 있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는 크게 다루지 않는데 홈페이지에 가보시면은 밑에 액세서리라고 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이런 TV 햇이나 케이스, 보통 먼지가 쌓인다는 이유로 케이스를 주로 사용하는데요. 방열 기능이 있는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를 쓸 경우에 케이스 비용, 그리고 뭐 카메라나 디스플레이도 초반에 필요할 수 있으니 디스플레이 비용 등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추가가 있지만 그거는 차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리고 주변 연결성이라는 부분인데요.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아무래도 아두이노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 컨트롤러다 보니까 연결할 수 있는 제약이 있습니다. 아두이노가 지원하는 형태의 경우 예를 들어 우노로 따지면 시리얼 통신이 가능한 것, 그리고 I2C 통신 혹은 SPI 통신도 가능하긴 합니다. 그 외에 GPIO로 연결할 수 있는 PWM 형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식을 지원하긴 합니다만은 요즘에 나오는 장치들이 점점 다양화되고 복잡해짐에 따라서 블루투스, 물론 아두이노에도 블루투스 모듈이 있고 와이파이나 이더넷 모듈이 있습니다만은 성능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다만 3B 플러스는 무선 랜이나 이더넷 연결도 꽤 높은 속도를 지원하고 있고 CPU도 아두이노에 비하면 거의 몇십 배 이상의 성능이기 때문에 처리하는 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블루투스도 4.2 버전, 아두이노도 4.2 커넥터를 사용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변 연결성 또한, 그러면 라즈베리 파이 주변 연결 어떻게 하냐? 아까 40핀 GPIO가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형태 똑같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GPIO 별로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 기능들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아두이노가 지원했던 시리얼 통신이나 I2C 통신, SPI 통신 같은 거를 전부 다 지원하고 있고요. 다만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아두이노는 보통 5V, 물론 3.3V를 사용하는 모델도 있지만 5V를 사용하는데 라즈베리 파이는 기본적으로 3.3V를 사용합니다. 전원 출력 자체는 5V가 나오기도 하지만, 그래서 사용하는 장비에 조금 차이가 있지만 아무래도 주변 연결성에서 아두이노가 부족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일단 라즈베리 파이는 아두이노가 할 수 있는 것 플러스 무선 랜이나 블루투스가 있기 때문에 바로 별도 연결 없이 바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또 SCI 커넥터나 HDMI 혹은 DSI 커넥터가 있어서, 혹은 3.5mm 커넥터, 여기서도 오디오나 비디오를 지원하고 있죠. 그래서 비디오 출력까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와이파이 같은데 바로 붙일 수 있다는 거, 혹은 카메라도 바로 그냥 끼우면 된다는 점, 그래서 아두이노에 비해서 많은 연결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저장 공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제가 무슨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아두이노는 이제 기본적으로 램은 다 날아가지만 EEPROM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노 기준으로는 1KB를 가지고 있는데요. EEPROM에 저장된 데이터는 특별하게 지우지 않는 이상 날아가진 않습니다. 다만 1KB 내에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는 아무래도 많이 한정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에 비해서 라즈베리 파이는 최소한 기가바이트 단위로 넘어갑니다. 보통 최소한 8GB 이상을 사용할 걸 권장을 하고요. 사용한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만 16GB, 한 128GB까지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상이나 이미지 처리를 위해서는 그 이상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 뒤에서 나올 나스 같은 경우는 외장 하드를 달아서 테라 단위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런 성능을 가진 이런 스펙과 아두이노에 비해서 더 뛰어나다고 하는 전원도 많이 먹긴 하고 비싸지만요. 이걸로 뭘 할 수 있느냐? 다른 기본적으로 각종 서버, 미디어 서버라고 해서 저희가 음악을 바로 스트리밍해서 듣는다든지 혹은 기타 영상 매체 같은 거를 라즈베리 파이 음성과 화면 출력이 되기 때문에 바로 듣는다 그런 게 가능하고요. 혹은 홈 IoT라고 해서 IoT 장비들을 바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와이파이를 통한 그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아두이노도 가능하지만 아두이노에 비해서 조금 더 큰 확장성을 가지고 있고요. 혹은 웹이나 챗봇 서버 같은 거, 웹은 플라스크나 아니면 노드.js 혹은 장고 같은 그런 걸 올릴 수도 있고요. 요즘에 중시하는 보안이 강화된 HTTPS도 전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챗봇 여러가지 제가 채팅 어플 같은 걸 쓰는데요. 그런 데 쓰는 챗봇 서버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혹은 게임 하시는 분들은 마인크래프트 서버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 아까 말했던 제로나 제로 W를 이용해서 미니 컴퓨터 스틱, 저희 USB 형식으로 생겨서 꽂기만 하면은 새로운 컴퓨터가 나오는 그런 게 있는데요. 그런 컴퓨터 스틱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혹은 오락기, 왜냐하면 운영체제가 올라가기 때문에 운영체제 위에서 각종 오락 매체들을 이용해서 오락기로도 이용할 수가 있고, 혹은 장난삼아 트위터 봇 같은 걸 구동할 수도 있고요. 앞에 잠깐 말씀드렸던 NAS, 네트워크 어태치드 스토리지의 약자인데, 저희가 네트워크에 저장소 공간을 올려놓고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걸 서비스하는 것들이 많긴 하지만 난 좀 더 내 프라이빗한 내 개인적인 저장 공간을 갖고 싶다 할 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은 알렉사나 구글홈을 올려서 마이크 같은 부가 장치가 필요하긴 하지만은 그런 게 있다면 알렉사라고 부르거나 구글홈을 불러서 음성 명령으로 호출하는 그런 장치들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이 모든 거를 다루진 않을 테지만 이 중에서 일부를 가져다가 어떻게 라즈베리 파이를 쓰고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